했었어요. 그쵸? 첨가가 뭐였냐면은 없었던 음에서 추가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니은 첨가였어요. 그쵸? 어떤 경우에 이루어진다 했었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 파생어나 합성어에 해당하는 복합어. 좀 더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우. 그런 상태에서 뒷말에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 야, 여, 요, 유. 이거 외에 추가로 한다면은 이제 제2계열 이중모음 포함해서요. 이런 게 포함되었을 때도 뭐가 가능하다? 니은이 첨가가 가능하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쵸? 기억나세요? 기억나? 이거 뭐니? 기억나시는 거 맞아요? 확실해.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조건 두 부분으로 나눠져야 된다 했어요. 한쪽은 그러니까 어근이든 어근 접사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의 모음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다 되면 니은 넣으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할 거냐면은 사이소리 현상을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요거 어쨌든 얘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면 일단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이, 시옷, 표기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되게 여러분들 1학년 내신에서 은근히 중요하고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 사이소리 현상은 음운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사이, 시옷, 표기는 한글맞춤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행인 게 한글맞춤법은 2학기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이소리 현상 까먹으면 그때 가서 또 고통받겠죠? 그죠? 자, 어쨌든 표기는 말 그대로 뭐야? 발음입니까? 발음이 아니죠.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11번 기억나세요? 그때? 오렌지빛 우유빛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자, 요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합성어여야 돼요. 근데 합성어 중에서도 요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명사랑 명사가 합쳐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합성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조심하세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둘 다 명사여야 돼요. 도통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수능이 괜찮은 거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상태에서 어쨌든 합성어라고 했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 앞말과 뒷말로 나눠지죠? 맞아요. 앞말과 뒷말로 나눠진 상태에서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앞말의 끝이 뭐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앞말 끝말이 모음으로 바꿔주세요.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자음으로 시작될 때 요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둘의 조합이 어떤 거면 안 되냐면은 이 조합은 안 돼요. 우리가 한자어 말고 그럼 뭐가 있냐? 고유어라는 게 있어요. 고유어. 일단 알고만 계세요. 자, 얘는 안 되고요. 나머지 뭐가 되냐면 고유어랑 한자어 가능하고요. 이거의 반대인
한자어랑 고유어 조합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랑 고유의 조합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누가 봐도 이거는 한자만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 사이시오 표기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총 6개가 있어요. 총 6개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뭐 퇴간, 뭐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요게 어떤 건지만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어가셔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표기상에서 발음하는 방법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거 자체인 경우, 표기가 이미 전제된 경우에서 발음하는 부분들이 사이소리 현상이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 사이소리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 세 단어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얘는 그러면요, 그럼 둘 다 의미가 있다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맞죠? 정확히 뜻이 있는 부분으로만 나눠줬을 때.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아래에 있는 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시옷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옷은 그냥 표기상으로만 붙인 거야. 표기상으로 붙인 거야. 이 조건 하에서 표기상으로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그럼 엄연히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 얘는 그냥 통상적으로 발음이 어떤 것 같아요? 발음 어떤 것 같아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아랫니, 아랫니. 얘 같은 경우는요, 얘, 산, 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요건 아시겠죠?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기, 빼.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각각 나누면요, 니은이 덧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된소리예요.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된소리죠. 참고로 사이시옷 표기랑 표기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의 의문의 교체, 탈락, 추격, 첨가 중에 뭐냐면 첨가예요. 얘는 첨가입니다. 얘도 첨가입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조건이 다 들어맞는 건 확인이 되셨나요? 다? 각각의 뜻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로 나왔을 때 해당하는 요 부분도 조건이 성립이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시옷이 각각 표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각각 발음하는 양상은 요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걸 발음을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자, 그 116페이지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 자, 콧날 같은 경우, 우리 이거 나왔던 거잖아. 맞죠? 맞죠? 요거는 그냥 말고, 원래는 시옷이었죠. 시옷. 그죠? 시옷이었는데, 발음할 땐 니은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백엔닛 같은 경우도 뭐야? 얘는 니은이 몇 번 들어가는 거야? 2번 들어가시는 거죠. 맞죠? 니은이 2번 들어가는 경우.
아, 116페이지요.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가 표기가 이거 맞죠? 그죠? 표기 이거 맞죠? 그쵸? 아니야? 막 디귿이야? 이거 맞죠? 아, 삼겹살집 안 가봤어? 다 가시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다 부르주라서 다 소고기만 드시나요? 부럽다. 자, 아무튼 얘도요, 똑같은 양상으로 나와주면은 정확히 말하면 깨 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 모르겠어. 깨잎, 깻잎이 깨잎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참깨,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도 실제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것까지 가야죠. 깻잎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얘는 니은이 2번 덧난 경우예요. 됐어? 거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넷가 보시면 넷가 어때요? 넷가 여기도 시옷이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뒷부분이 된소리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자,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된소리는 교체일까요? 첨가일까요? 뭘로 봐야 될까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제를 깔아드렸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는 첨가로 돼 있는데 요런 의견도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설명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이거를 기반으로 간다 치면요, 사실상 어떻게 돼? 원래는 시옷 부분이 거슬려 가지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된소리 대기 이용해서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이렇게 되실 겁니다. 맞죠? 자, 일단 국립국어원 피셜로는요, 요것도 허용해 줍니다. 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도 허용은 해줘요. 물론 이게 첨가 현상이지만 요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은 해준다. 오케이? 여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요걸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의문 현상 중에 교체가 되는 거고, 여기로 보신다면은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요걸 시작한 건데, 아까 밤길 때문에 요걸 시작한 건데, 참고로 밤길도 사이소리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그럼 얘도 어쨌든 간에 시옷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었다는 거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시옷이 없죠. 근데 표기가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요, 밤, 시옷, 길이에요. 얘가 사이시옷에 의해서 밤길로 발음한 건데, 자, 이거 잘 봐요. 이걸 어디로 꺼내갈 거냐면요, 중세국어로 떠나갈 거예요. 중세국어. 자, 15세기쯤에 우리가 시옷이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었냐면은, 이건 들어보셨죠? 관형격 조사로 쓰였어요. 그럼 관형격 조사를 생각해보자. 그럼 관형어라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관형어를 만들게끔 해주는 애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뒤에 뭘 꾸며주게 돼요?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밤길도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구조가 사실 뭐가 메인이야? 길이 메인이죠. 그리고 밤이 그것을 꾸며주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관형조사 시옷을 명확히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옷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형격조사 시옷 지금 쓰세요? 근데 쓰는 거 하나 있잖아. 뭐 있어? 의 하나 있잖아. 그치? 관형조사 의는 쓰고 있잖아. 맞죠? 근데 시옷 이렇게 써요 우리? 안 써요. 생략되었어요. 다만
이런 구조적인 형태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사이스토리 현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밤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진짜로? 자,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거기에 116페이지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산불이라고 했어요. 산불. 산불도 그럼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현격 조사 시옷이 생략되는 거야. 솔직히 맞잖아. 산에서 나는 불이잖아. 그치? 산이 불을 꾸며줘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비빔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도 비빈 거야. 그쵸? 갑자기 유비빔, 그 아저씨 요즘, 안 되죠. 안 될 사람이잖아. 아무튼. 자, 아무튼, 그 구조를 봤을 때, 이 비빔이 밥을 모아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게 시옷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뭘로 인정을 해준다? 사이시오 표기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전부터 뭐 합성어, 어근, 접사, 이 야랄 떠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문에서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이시오 표기는 말 그대로 표기상을 하는 거고요. 표기할 때 쓰이는 게 사이시오 표기. 그러니까 시옷을 그냥 넣어주는 거야.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발음을 할 때는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얘는 첨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음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이시옷이 없는데도 갑자기 뜬금없이 된소리가 된다? 그럼 이걸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응용도 가능하시겠죠? 뭐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된소리 대기를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막 쿠두박 이러면서 막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에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된소리가 된다? 그럼 반대로 이걸 의심해 보셔도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괜찮은 거 맞으세요? 자, 그래서 자 563번에 그 보시면요, 여기 아까 2번이 정답이었는데 혹시 요거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맞으신 분.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 왜 안 맞았어? 왜 자신이 근데 왜 내려? 왜? 너무 자신 있게 그렸다고? 아니 뭐 맞았으면 맞은 거죠, 그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야. 된소리 대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도 있었구나. 요렇게도 응용이 가능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첨가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은 끝난 거예요. 첨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물론 뭐 반모음 첨가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날 부분이라서. 네. 자, 그래서 다시 시험지, 문법 시험지 다시 보시면은 이 부분 리뷰 잠깐 해드릴게요. 자, 552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자, 나 이거 틀렸다. 친구야, 아까 그거 맞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 자, 옆에 지호한테 물어봐야겠네. 지호야. 자, 9개월 만엔 반드시 어떤 형태소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실질. 예? 예? 뭐라고요? 민성아, 뭐가 들어가야 돼? 형식. 예, 형식 형태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호도 틀렸다는 얘기네? 뭐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예. 자, 네. 혹시 이거 다른 선지를 했다. 어떤 선지 하셨어요? 혹시 틀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지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2번. 2번 왜? 아니 왜 어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 형태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돋이 같은 경우는 얘는 뭐로 나눌 수 있어요? 해와 돛과 이와 나눌 수 있겠죠. 해가 돋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형태수와 형태수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형태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건 별도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의 형태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왜 점점 표정이 암울해지시죠? 약간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55번은 답이 5번입니다. 자, 요거 혹시 틀리신 분? 틀리셨는데 나 이거 선지 요 부분이 좀 헷갈렸다 있으세요, 지금? 선지 중에서 어떤 게 좀 헷갈렸다? 다른 선지. 동영이 틀렸어? 아니 이런. 자, 어떤 선지에서 좀 힘드세요? 뭘 잘못 읽었어요? 너 괜찮아? 지호? 뭐가 괜찮아? 그럼 가서 딩딩딩딩 빨리 쳐. 자, 그 다음에 자, 556번 같은 경우는 얘는 답이 1번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신 있나 보네요. 그죠? 예. 네. 아, 그래요? 그럼 논일은 그럼 어떤 경우예요? 맞았다며. 이거. 니은 창마? 확실해? 왜? 논과 일이 각각 뭔데? 어근과 어근이죠. 그런 조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61번에는 4번입니다. 요건 그냥 말 그대로 저 조건만 확인을 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문제인데, 네, 그죠? 두 분 심상치 않은데? 틀리신 느낌이? 맞아? 많이 맞아야 돼, 혹시? 이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6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번이 정답이었고, 자, 564번 요거는 5번입니다. 자, 나 혹시 이거 틀렸다 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 물론 우리 축약했었지. 자음 축약만 했었지. 맞아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 축약인 건 알 거잖아. 맞죠? 이걸 얘기를 안 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국유마에서 나오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쭉 이어서 우리가 첨가 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랑 탈락하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칠판 지우기 어딘지 알아? 예? 2층까지 가야 돼? 어우.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인생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응. 의무는 그렇지.
이럴 리가 없는데? 넌 다 맞았니? 하나 진짜 약간 실수. 다 맞았어요? 쌤 저도 뭐 하나 틀렸어? 응? 다 맞아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굳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무대 만들어줄 테니까. 너 이거 하나 틀린 거야? 원이 이름 안 된다니까요. 도경아. 저는 성훈 쌤. 아니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저번에서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경 성훈 쌤. 아니, 좀 실망이네요. 두 집 살림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 두 집 살림이 쉽지는 않아요. 예. 양다리, 그런 거 있잖아. 꼭 남친 여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뭔가 두 개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3다리까지 되면 연애 말고 연애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오해 안 한다고? 아무튼 저는 이제 학원을 한 번에 3개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네, 3개까지 출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밖에 안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3개를 했었는데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설명해도 3배. 교재도 3배로 만들어야 돼.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음 축약을 안 했다고요? 그럼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축약이 뭔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그쵸? 맞죠? 두 가지의 어떤 친구들, 의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맞죠? 잘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크게 자음 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자음 축약은 진짜 간단해요. 개 간단해.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거센소리 대기라고도 해요. 거센소리 대기. 자, 거센소리가 뭔지 아시죠? 나시죠? 네, 그죠? 얘는 진짜 간단해요. 식이 진짜 간단해. 자, 각각의 예사소리에서 그냥 시읒이 들어가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센소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요렇게, 디귿은 이렇게, 얘는 각각 이렇게 갑니다. 이거 뭐 안 어려우시죠? 그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까 뭐였죠? 맏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와 얘가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서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네. 뭔가 심각해 보여서? 안 어려우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얘도 얘랑 합쳐서 그냥 그대로 축약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의문현상들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탈락에 나오는 자음군 단수나도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건 이 친구야.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축약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자, 이를테면 요런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내가 의문을 만약에 맹목적으로만 외웠다고 한다면은 이게 졸라 거슬려가지고 그냥 이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히읗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 축약이 먼저라고. 근데 여기서 거슬리는 애 뭐가 있어요? 히읗과 디귿이 거슬려. 그럼 이거 그대로 축약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연음현상 때 자음군 관련한 연음현상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나세요? 뒤에 형식 형태 소면은 연음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자, 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뭐만 옮겨야 돼? 제일 끝에 있는 기역만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연음현상 혹시 까먹었을까봐. 근데 우리가 어떤 모든 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음문에서 가장 먼저 판별해야 되는 친구는 일단 뭐다? 축약. 자음 축약 먼저. 얘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음국교를 하든 뭐 자음군 단순화를 하든 뭐 다른 뭐 지랄이든 뭐든 그냥 다 하시면 그때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볼 부분들은 대부분 의문의 현상이 한 번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꼭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음 축약도 있는데 여기엔 따로 없습니다.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중모음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중모음대기가 J 계열 말고 어떤 계열이냐면 W 계열 있잖아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줬다 같은 경우는 사실 발음을 어떻게 가능해요? 원래 원형으로 따지면 주 어따로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W 계열 이중모음 했을 때 얘랑 얘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워가 되는 거잖아. 이러한 부분도 모음 축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왔다 같은 경우도 사실 뭐야? 오다가 원형이죠? 맞죠? 그죠? 오다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 아다. 그래서 얘 오와 아 부분이 결합이 돼서 와라는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여기 모음 축약이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냐? 탈락 남았습니다. 탈락. 탈락은 말 그대로 뭐야? 원래 있었던 음운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쵸? 맞죠? 원래 있었던 음운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라 했어요. 그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했었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디냐면요. 일단 페이지 안 피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싶으면 상관은 없는데 안 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음군 단순화인데, 자, 우리 자음군이 뭐였죠? 자음군이 우리가 뭐였죠? 서로 다른 자음이 오이씨 이거 오실래요? 앞에 어때? 어떤데? 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너가 여기 올래?
자, 자음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자음들이 결합되어 있는 꼴입니다. 뭐 리을 기역이든 뭐 리을 뭐 비읍이든 뭐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을 자음군이라고 해요.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하나 누구야? 하나라도 들은 것 같은데. 자, 얘는 의문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자,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더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의문이 몇 개? 한 개죠. 얘는 한 개죠. 왜? 얘도 뭐기 때문에? 얘도 자음이잖아. 우리 자음 체계표에 이 된 소리가 그대로 있잖아. 얘도 자음이에요. 얘는 의문 한 개로 하는 겁니다. 한 개로 간주해야 돼요. 얘는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야? 자음군 단순화라는 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얘 발음 뭘로 해요? 달로 해요? 닭으로 해요? 닭으로 하죠. 뭐 이겁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 빠지는 거야. 이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여긴 왜 안 될까? 얘는 되는데 얘는 왜 안 될까?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왜 안 될까? 일단 이 친구가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뭐가 일어난다? 연음현상이 먼저 일어난다. 물론 우리가 자음군 단수나 음곡규 우선순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부분들 축약 혹은 연음현상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 1번 옆에 빈칸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자음군 단순화예요. 여기 자음군 단순화. 자, 거기에서 뭐 흙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양상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고, 그죠? 상관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빼주면 돼요? 리을 비읍 중에서 뭘 빼줘야 될 것 같아? 리을을 빼주시면 되죠. 자, 근데 다만 아직 하나 안 끝난 게 있죠. 모두 해야 돼요. 된소리 되기도 하죠. 요거는 그래도 판단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쵸? 비읍이 대놓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발음이 밥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리을 기억에 대한 부분들. 자, 얘가요, 리을이 빠질 때도 있고, 기억이 빠질 때도 있어요. 졸라 짜증나죠? 둘 중에 하나 빠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게 뭐가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리을 기억이 그냥 존재할 때는, 기억으로 해주시면 돼. 자, 근데 이런 경우. 자, 지금 거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얘 지금 뭐라고 발음해요? 막고라고 해요. 말고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 같으면은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남은 거야? 리을이 남은 거야. 왜 그럴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어미가 또 나왔어. 어미가 뭘로 시작되는 경우? 기억으로 시작되는 경우.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을 빼야 돼요. 이럴 때는 뭐가 없어진다? 리을이 기억이 탈락해버린다.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갖고 와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읽다야, 읽다야. 네, 얘는 읽다가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 된 소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어미가 뭐로 시작하는 경우? 기역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리을을 빼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만 리을이 남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얘는요? 얘는 뭐가 빠져야 돼? 얘는 뭐가 빠져야 돼? 뭘 빠져?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연음해줘야지. 왜?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잖아. 연음해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같은 양상이어도 같은 리을 기억이 있음에도 보통은 요렇게 빠지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쪽에서는 얘가 반대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많이 헷갈리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거.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밥다 같은 경우는 리을 비읍이 있었을 때 비읍으로만 남습니다. 그쵸? 그러면 밥다 말고 이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밥골까 발골까? 밟고?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말이잖아. 뭐 이렇게 요건 좀 달라요. 여기 특히 여러분들이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리을 기억은 그나마 규칙성이 조금 있어서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려요. 얘는 비읍이 남아요. 밥고예요, 밥고. 리을 기억이랑 다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리을 비읍이 들어가는 것 중에 밟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비읍으로 빠지시면 돼요. 근데 다만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은 이런 거. 얘 같은 경우는 넓게 같은 경우는 넓게가 아니라 넓게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내신 때 다 하나하나씩 다 살에 들어가면서 할 거야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응. 왜 절레절레 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저 진짜 외우는 거 많이 안 시키나요? 진짜 최소한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한숨이 막 들려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군이라는 건 어쨌든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진다는 정도로만 아시고 그 외에 세부적인 그런 이제 규칙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이런 것도 있다 정도에서 끝내세요. 나머지 더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내신에 더 빡세게 다룰 거니까 네, 지금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푸실 때 사실 이것까지 생각 안 해보시고 만약에 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리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다라는 정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자, 2번과 3번에 보시면은 리을 탈락이랑 시읒 탈락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얘는 식이 같아가지고 그냥 묶어주셔도 돼요. 묶어주시고 돼요. 자, 각각 시읒과 으탈락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거냐면은 용언에서 쓰입니다. 용언에서 쓰여요. 그럼 용언이라는 얘기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조건은 똑같아요. 자, 각각의 어간,
말음이 뭘로 끝날 때? 시스로 혹은 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어미가 뭐로 시작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때 각각에 해당하는 탈락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부터 봐볼게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요런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발음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조건 그대로 갖고 가시나요? 얘는 원래 원형이 뭐야? 조타죠? 조타에서의 이 조시? 이거 뭐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어간이죠, 그쵸?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 이거, 실제 발음이 그런 거 어떡해. 여기가. 예, 어간이었습니다. 그쵸? 어간 중에서 시읒으로 끝났죠? 어간 말음 힘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모음이,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까지 맞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해보자. 자, 얘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실수 정말 하시죠? 하는 분들 좀 있죠? 네, 얼른 감기 뭘 자꾸 나으라는 거야? 바이러스 나으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절대 연애 불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요런 부분도 있고. 자, 이번에 다시 문제. 얘 어떻게 발음이야? 뭐라고요, 민성아? 뭐야? 뭐야? 다른 의견 없습니까? 뭐? 다시 못 들었어. 제가 좀 제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 틀리면 틀렸다고 해줄게. 모르겠다고? 지호야. 뭐야? 이거 어떻게? 정답. 자, 얘 나코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페이크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로 낚이시는 경우가 졸라 많아요. 진심으로. 그냥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시읒 탈락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선질해 보이시잖아요? 꼭 시읒 없어지는 나코? 이런다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틀리면 졸라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내신으로 점수 때린다 치면은 객관식이 보통 4.3점에서 뭐 낮으면 2.8점까지 날아가는데 그거 날아가면 한 등급 날아가는 거죠. 요즘은 한 등급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등급까지는 아니겠네요. 5등급제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1에서 9대까지는 이거 하나 날아가면 등급 하나 날아갔어요. 억울하잖아. 이런 거 날아가면 억울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빡쳐요? 이거 한 번에 여러분들이 20, 30등이 날아가는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지호야. 아까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떤 현상이야? 뭐야? 방금 한 거잖아. 자음문 단수나 뒤. 뭐야? 축약 현상. 자음 축약이었잖아요. 그쵸? 낚이지 마시란 얘기예요, 요거. 알겠죠? 자,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발음상에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이응으로 시작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초성이 오는 이응은 뭐가 없어? 음가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끝났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얘는 바로 들이대볼게요. 자, 이 꺼라고 발음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원래 원형이 뭐죠? 네, 맞아요. 끄다가 원형이죠.
끝까지가 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죠. 그러니까 어미 어가 붙은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뭐야? 어쨌든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된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이 친구가 요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탈락된다고. 그럼 얘가 있어 없어?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 새끼 어디로 가야 돼? 얘 일로 가야 되죠. 연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그거에서 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또 뭐가 있냐? 커서 이거 쑥쑥 커서 할 때 쓰는 건데, 자, 얘도 원형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이 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기 어렵다 싶으시면은 특히 용언 같은 경우는 원형을 꼭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자, 얘도 원형이 뭐죠? 원형이 뭐이니? 크다 아니에요? 크다? 자, 그래서 크 먼저 들어가고 플러스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이제부터? 어서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조건에 해당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빼주시고 이걸 그대로 연음하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묶어줬어요. 조건이 같아서. 알겠죠? 용언 어간의 각각 발음이 얘로 끝나거나 얘로 끝나는 경우 뒤에 얘를 만났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이 탈락된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어.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딱 하나 남았어. 집중 조금만 잘해주세요. 자, 마지막 리을 탈락이 남았습니다. 근데 얘도 두 가지로 봐야 돼. 안타깝게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단어에서 해당되는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합성어 같은 경우 그런 조합일 때 쓰이는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에서 쓰이는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자, 일단은 우리 이런 경우, 자, 소나무는 엄연히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소와 나무 아닙니다. 뭐라고? 뭐 말하시려고 했던 건데? 우리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솔방울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원래는 소리 원형입니다. 소리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솔 플러스 나무인 경우에서 뭐가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경우? 합성어인 경우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어든 뭐 파생어든 앞말과 뒷말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나도 사조네. 또 나왔네. 나도 사조. 자, 이럴 때 니은 이런 친구들이 결합하는 경우에 뭐가 된다? 리을이 탈락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죠. 리을이 있었던 상황에서 맞죠? 상황에서 이 뒤에 얘가 뭐야? 얘 중에 하나죠. 맞죠? 모르시겠으면 나도 사줘 해. 알겠죠? 근데 이거 어떤 경우에만 된다고? 합성어인 경우 혹은 파생어인 경우. 요때만 돼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거.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다라는 이제 용언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요. 어떤 특정한 어미가 결합하면은 리을이 탈락됩니다.
여긴 되게 간단했잖아. 얘가 들어가면 탈락이야. 어떤 경우? 합성어나 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요걸 했을 때 탈락이 가능하다는데 이번엔 다른 경우야. 이번 용언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특정한 어미가 요 네 가지입니다. 니은, 비읍, 시, 오. 요 네 가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특정한 어미를 결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여기서 어간 어미 한번 나눠주셔야겠죠? 맞아요? 그럼 일단 울 플러스 자, 우리가 니은을 너무 다 치면은 자, 우리가 울니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너 우니? 아이우니?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자, 니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도 어간 울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넣어볼게요. 비읍니다. 자, 여기가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오릅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웁니다라고 하죠. 그쵸? 이런 경우에도 여기 똑같이 탈락해서 웁니다로 바뀝니다. 그럼 먼저 여기 두 개 클리어 됐죠? 그죠? 자, 뭐 굳이 우는 걸 가지고 뭐 높임 표현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배기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 좋아하시는 연상의 그 누님이시거나 아니면 네. 남자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보통 연상 좋아 아닌가요? 자, 아무튼 어떤 누나가 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친구한테 어떻게 우리 누나 우시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그냥 우셔로 갈게. 우셔로 가보자. 자, 우셔. 근데 이렇게 셔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로 나눠줘야죠. 얘가 합쳐진 게 셔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 누나 우셔. 네. 됐어요? 왜 갑자기 행복한 상상을 하시나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이상적인 연상 같은. 저번에 클리닉 하셨을 때도 막 자기 막 뭐 무슨 각이 보인다 막.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조땜 각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좀 살짝 어거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면 이 리을 부분이 이제 없어진다고만 생각을 할게요. 일단 요 기반으로 그대로 가볼게. 자, 울 플러스 오 하면은, 이거 그대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살짝 좀 재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래도 빼고, 우호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로는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좀 더 괜찮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들어본 적 있죠? 다오. 물 좀 다오. 그죠? 국이 짜다이. 물 좀 다오. 하잖아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원형이 원래 뭐야?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얘기하죠.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자꾸 제 인성 돌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자. 원래는 원형이 이거였습니다. 달이라는 어감 플러스 우가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거다? 얘가 여기랑 결합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두 분 왜 이렇게 손장난을 쳐? 뭐 취향은 존중해드릴 건데 뭐 그렇게 서로 좋으시면 뭐 그럴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정상적이신 분인 거죠? 맞죠? 인서 씨, 내가 말할 때까지 쳐다봐야 되니? 자, 아무튼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기선 용언의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여기는 좀 뭐야?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는 경우일 때 각각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도 사줘 하면 되죠. 나도 사줘 이러면 하면 되지.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어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조건이 따로 안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 다 좀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무는 다 끝났습니다. 네. 제목이 좀 난해하실 겁니다. 백석시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함추시초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 보시면은 요걸 한번 갖고 가볼게요. 자, 백석의 시에서는 음식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자,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음식 서사의 특징은 음식이란 존재를 차별 없이, 자, 여기 잘 볼게요. 차별 없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공동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우사에서의 선은 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 음식은 친구로 등장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한자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선우사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선이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반찬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이 우자가 뭐냐? 친구예요, 친구. 덧우자. 그럼 이 얘기는요, 일단 기본빵으로 우리가 아직 시를 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표현법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까? 반찬이 내 친구래. 그렇죠. 의인화 일단 먼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거 기본빵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 힌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공동체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차별 없이라는 일단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특히 모의고사나 뭐 아니면 다른 외부 작품에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보기들을 꼭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의 화자는 상시적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이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자, 이질적인 대상이 뭐야? 지금 방금 뭐 했어? 반찬 얘기했잖아요. 그치? 반찬이랑 나랑 같아? 반찬 먹는 거야? 아니잖아. 그쵸? 이질적이죠. 이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과, 자, 거기 자신의, 거기 동그라미,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반찬이라는 친구와 나가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화자와 그들의 관계는, 자, 거기 밑에 동류 관계로 나타난다. 자, 이 동류 관계를 다른 말로 좀 적어볼 수 있겠네요. 유사하다는 말이 나왔고 동류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동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시. 자, 우리가 이거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좋을 만한 요 작가 배경을 좀 얘기를 좀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문학들 중에 특히 이 친구들의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하는 것도 백석 작품인데, 자, 일단 얘 얘기를 좀부터 해볼게요. 근데 이 둘은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아성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아, 나도 기억이 안 나서. 했었어? 처음에? 이제 제가 하셨나요? 안 했어요? 자, 일단 자아성찰이 일단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라고 막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쉽게 좀 구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아성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학에서는 요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질 건데, 뭐로 나눠질 거냐? 이거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이상적 자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상적 자아는 말 그대로 이상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야? 내가 바라는 모습이겠죠. 그죠? 얘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현실적 자아는 그럼 뭐야? 뭘 것 같아?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죠? 현재의 내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와놓고 왜 갑자기 반성을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성을 한다는 거, 반성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뭐 반성문을 쓴다든지, 요즘은 반성문 쓰지도 않죠? 혹시 쓰신 분 있으세요? 왠지 노민석 있을 것 같은 킹같, 아니, 왜요? 있어요? 없죠? 반성은 언제 해요? 그럼 언제? 뭔가 잘못했을 때 반성을 하죠.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뭔가를 반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 둘 간에 뭐가 생기냐면 차이가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가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을 때 이상적인 나는 뭐야? 졸라 멋있는 표정하면서 멋있는 막 말투 막 멘트 다 존나 막 청산 유수고 막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여자 그 같이 마음에 드는 친구 그 눈빛이 막 하트 뿅뿅하고 난리 났어. 그게 이상적인 거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맞아, 안 맞아? 아니 현실이야?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뭐야? 바라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냥 눈만 보고 오씨 눈 마주쳤다 얘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바라는 모습은 존나 멋있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가 못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 어떤 감정이 생기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윤동지 시나 백석 중에서도 자아성찰에 해당하는 시는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 현재 모습이 다르면 뭘 느끼게 되냐,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약간 이게 부끄러움이지, 그죠? 뭐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처음에 뭐 왔을 때 나 국어 존나 1등급 맞고 싶어. 이건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네, 보시면은 막 제가 막 이거 왜 틀려? 이게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현실과 이상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자, 그럼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이제부터 성찰이라는 걸 하시겠죠? 그쵸? 자, 그 이전에 얘가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보통 화자가 이런 상태로 나와요. 부정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얘 멘탈 나갔어. 나갔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냐면은 윤동주 씨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처음에 분명히 나는 독립을 좀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그런 거냐면은 얘는 일본 유학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홈그라운드야. 바로 이거 되겠죠? 철컹철컹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못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자, 여기에 이런 상태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런 멘트가 있어요.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말하는 식으로 나와. 침전이 뭐냐면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주스 보시면은 뭐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나 안심하고 드세요 막 하잖아.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라앉는다는 거야. 이걸 느끼는 순간 얘는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 자아가 두 가지라고 설정을 해봤을 때 이 차이가 있다는 건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갈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인서의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난 졸라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그만 드릴게요. 그만할게요. 뭐 있었어요? 왜?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드러나고 그래서 성찰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반성하면 될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도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있던 이 둘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다시 둘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찰과 관련된 문학을 되게 많이 볼 건데,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용되는 분위기나 상황이나 소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할 때가 언제예요? 보통? 언제 많이 해요?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자, 일단 적어도 여기서는 할 일이 없겠죠. 저 수업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쵸? 주로 언제 해야 될까?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샤워할 때 거울 보면서, 나 오늘 또 존잘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 자, 일단, 환경이 중요한 건 언제 있을 때? 맞아요. 혼자 있을 때 가능하죠. 혼자 있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혼자로 이루어질 만한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주로 언제일까? 예, 그쵸. 밤이나 뭐 새벽이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공간적으로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공간일까? 없어야 되는 공간일까? 없어야 돼요.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쉽게 씌어진 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육첩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밤이야? 밤이 안 그래도 사람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거기가 비까지 내려요. 더 다녀요? 더 안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육첩방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일본식 집이에요. 자,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일본식 집이, 그냥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마주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딱 뭐 하기 좋아? 나에 대한 생각하기 딱 좋죠. 내가 오늘은 한 남자처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막, 그죠? 왜? 혹시 아무튼, 자, 요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비슷한 멘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윤동주 시예요. 자, 공간적으로 딱 보면 어때? 외딴 있죠? 저 구석탱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홀로 이런 식으로도 있죠. 그죠? 딱 뭐 하기 좋아? 혼자 생각하기 딱 좋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백석의 시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원문으로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누군가 어떤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 사람네 집에 뭘 얹혀 사냐면 방에 그냥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월세네, 일종의.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한 3-4개 있을 거냐, 한옥이거나 이러면은, 그쵸?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근데 거기에서 방 하나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일단 이 방에 살고, 그리고 춥고 습기가 차고 이 방에서 홀로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기 딱 좋아요. 성찰하기 딱 좋죠. 그죠? 자,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 말고도 소재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성찰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걸까? 자, 내가 나를 돌아본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소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뭘까?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소재도 충분히 성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몇 개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우물. 자, 우물에 제가 거기를 보면은 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윤동주 같은 시인데, 또 다른 시인데, 참외록이라는 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리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 뭐 이다지도 욕될까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건 다 제치고요. 거울이라는 소재도 어때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소재죠. 그럼 이것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춘다라는 그런 소재가 있다라면 충분히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거 하나 알아두면요, 솔직히 윤동주 씨나 백석 씨는 다 두고두고 해먹을 수 있어요. 하품 나오시겠죠? 그죠? 진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어요. 약간 만능 양념 소스 같은 느낌이야. 네. 그래서 뭐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혼자 있을 만한 상황 혹은 나를 비춰줄 만한 매개체 혹은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성찰적인 부분들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찰적인 부분들은 진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백석에 대한 얘기 딱 한번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석의 시 중에 내용들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있었어요? 자아성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뭔가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내용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제강점기야. 그럼 누가 같이 공동체로 되어 있고 누가 같이 동일해야 될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동일해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 일제강점기 하에서 누가 똘똘 뭉쳐야 돼? 독립운동?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 그렇지. 민족.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내용 중에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도 있고요. 요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비슷한 맥락으로 타향살이에 대한 외로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눠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백석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은 1940년대예요. 1940년대면 거의 일제강점기 거의 끝자락이죠. 맞죠? 자, 그때는 이제 주로 일제에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했느냐,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가장 좀 쉬운 걸로 먼저 해버릴게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재준 씨를 이 다나카상 뭐 이렇게 이런 거. 또 뭐도 있냐? 뭐 징용 같은 것도 있었겠죠? 강제징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요. 한국시민선언은 일종의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뭐 운동장에 나가서 매일 조회를 해. 근데 조회를 할 때마다 이 선언문을 다 같이 낭독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용이 저는 대일본 황국의 신민으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언제나 희생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약간 더 아래인 민족이니 내가 언제든 희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렇죠?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만의 뭐가 떨어지는 거야? 민족성이 없어질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요 배경을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요랬을 때 백석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피난을 떠납니다. 피난을 떠나는데, 일단 백석이라는 친구 자체가 원래 혹시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지금 들어봐. 얘 북한 사람이에요. 네. 평안도에 있는 좀 많이 가야겠죠? 예. 평안도에 있는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살다가 평안도에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가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혹시 이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신의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의주? 이거 사회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냐면 약간 그 북한의 맨 끝자락이거든요. 거의 어디랑 접해 있냐면 러시아랑 접해 있어요. 러시아랑 중국. 그러니까 신의주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가 중국, 러시아 막 이래요. 여기로도 피난을 가고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간도? 중국에 있는 땅. 거기로도 피난을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든 다 피난을 갑니다. 원래 평안도면은 그나마 좀 개성에서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개성이 어딘지 아세요? 판문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서 판문점에서 쭉 어떻게 도로 타고 쭉 가면 나오는 데가 개성이야. 되게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요. 거기서 이 정도면 많이 피난 간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게요. 자, 피난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이랑도 헤어지고요. 친척이랑도 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랑하던 애인과도 헤어져요. 원래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랬었는데 피난을 하면서 얘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너 나 따라올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갔어요. 안 따라왔어요. 이걸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자, 일단 지금 배경이 이렇죠. 얘가 피난을 혼자 갔습니다. 자, 혼자 가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외롭죠. 그죠? 왜? 외로울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내가 고향에 대해 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아예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완전히 혼자 사니까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때가 요거 보니까 이제 뭐랑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 딱 성찰하기 좋은 환경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아성찰과 관련된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신이주에 있는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무슨 동이죠? 산척동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유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박시봉방이 됐잖아요. 시봉방이 아니라 그냥 박시봉내 방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예요. 주소 하나에. 그것도 있고 그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휜 바람벽이 있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 바람벽에서 얘가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막 얘가 상상을 해. 막 스크린 마냥 막 상상을 해. 여기서 바람벽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은 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바람만 막을 정도의 좀 얕은 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얘가 상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들이 나오면은 옛날에 엄마가 김치 담그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헤어진 그 애인을 생각했는데 졸라 충격이야. 걔의 다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헤어졌으니까 알아서 결혼했겠지, 그렇죠? 남편과 대국국을 끓여 먹는데 이게 뭐야? 아들도 있네? 그런 상상도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가 상상하는 거조차도 어떻게 뭐야? 일종의 성찰인 거냐. 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화면들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됐어요.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자아성찰에 대한 거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할 차례죠. 이거 남았죠. 자, 어쨌든 얘는 이거에 대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피난을 간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목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목 중에 국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바꿔서 교과서 바뀌어가지고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안 바뀌었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창비에 나와 있는 작품이라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수는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쵸? 자, 우리 흰색 하면은 떠오르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 자꾸 이런 거 나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말고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흰색 하면 우리나라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라는 이 소재 자체도 일단 흰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시조차도 뭐였어? 다른 반찬들이 다 한 번에 어우러져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이 어떤 다른 사람이건 뭐든 간에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도 있다면은 모닥불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모닥불 안에 막 개나 소나 다 모여요. 진짜 있어.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오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있고 막 다 이 모닥불이라는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쓰레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 거야? 어느 누구든 간에 다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통합이라는 부분이랑도 연결시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큰 틀을 잡아주자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배기 본문만 해도 될 건데 이 세계관을 왜 얘기해주냐?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거. 물론 여기서 까먹으셔도 할 말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기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만 같아서는 윤동주 구조까지 다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 작품 얘기하면서 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라는 생각하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굳이 배기 한 번 더 하자면요. 백석 시중에 뭐가 있었냐? 고향이라는 작품, 그냥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느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얘가, 아까 피난 갔다고 했잖아요. 중국까지도 막 피난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한번 아파가지고 누웠어. 자, 근데 생각해봐. 혼자인데 아프면 어때? 서럽잖니. 아니, 혼자 아파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본 지가 이제 한 이제 8, 9년쯤 되는데, 네. 여자친구도 없는데, 막, 혼자 아프면 상당히 서럽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거기 하필 거기 병원에 있는 그 의원이 약간 되게 신선처럼 생겼어. 그러면서 딱 맥을 짚으면서 딱 말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거시기 한 거야. 뭐라고 하면 자네 혹시 고향이 어디네? 이런 말이야. 근데 약간 북한 사람이랬죠. 그쵸? 평안북도 정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 그 의원이 내 아버지랑 아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어떠겠어요?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더 뭐에 대한 생각이 더 날 수 있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더 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만 같은 경우는 막 아까 무슨 얘기냐 막 춥고 습기 막 쩔고 막 그런 누긋한 방에 눅눅한 방에 홀로 있어. 그럼 졸라 외롭잖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안 되신다라면은 요게 있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각인을 조금이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작품 마지막에 나머지 거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나와 앉아서 있어요. 일단 이 나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상. 그리고 흰밥은 반찬인 거 확실히 아실 거고, 그죠? 가재미는 뭐냐면은 북한 사투리인데 동치미 같은 거예요. 동치미. 뭐 생선 이름 아니고요. 동치미 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근데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자 일단 이 맛 지금 계속 이렇게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세 개 자체가 일단 뭐가 되어 있다고 알 수 있어?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동일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인화가 들어간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자, 이 믿었다라는 말 뭘까요? 믿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믿음이 간다고요? 뭐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해요. 우리 뭐라고 해요? 이 믿었다라는 소리는 잘 안 할 거고 약간 믿었지 않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근함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아이고 잔뼈가 굵은 탓이다. 근데 그냥도 아니고 우리들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간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유사성. 자, 그 다음에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따기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그 다음에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근데 여기서 탓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 탓하는 것들의 다 공통적인 게 뭐야? 우리가 어떤 이유? 비슷한 이유 혹은 유사한 이유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뭐가 없대요? 욕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반찬이든 나든 다 욕심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착하기 착해서 새과든 하나 소낙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성질이나 기세가 억센 부분들이 없대. 그러면 어떤 속성도 가져갈 수 있냐? 순수함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순수함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자, 근데 여기서 정갈이라는 부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파리하다라는 부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갈이 뭐예요? 네? 이렇게 깔끔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깔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파리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난잡하다고요? 좀 다른 의미인데 하시던 거 하세요. 괜찮아요. 너요. 자, 파리하다는 얘기가 뭘까? 마른 거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야.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약간 뭐 굶어서 마른, 초라하게 마른. 왜? 왜 웃는 거야?
무슨 상상하신 거죠? 여기 파리한 사람이 있어? 뭐지? 무슨 거지? 응. 그럼 여기 봐봐. 정갈하다 보면 분명 깨끗하다. 근데 너무 깨끗해서 뭐래? 너무 초라하대. 그럼 이건 표현상으로 좀 어때요? 말이 맞지 않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역설적 표현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뭐가 부럽지가 않은 거야? 어떤 욕심을 가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휜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자,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들의 속성은 이러한 거고, 요거랑 딱 대비되는 애가 지금 바로 나왔죠? 뭐야?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따위는 뭐 밖에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별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여기에 작자가 이런 친구입니다. 얘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예시의 대부분은 이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민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중. 민중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둔 게 민중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또 좋은 게, 자, 보통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상징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상징적인 소재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벼도 그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관련된, 우리 민중과 관련된 소재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현대식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언젠가 배울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기만 해도 좀 그지 같죠. 근데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야. 여러분들 고통받게 하는 그런 시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화자가 정철이라는 정치가예요. 정치가인데 얘가 지방의 관찰사로 이제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각오를 다지는데, 자기는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뭄의 마른 풀을 살려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라는 이 소재 자체는 민중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민초라고도 얘기합니다. 민트 초코 말고 민초.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안 되는데? 타율 안 나오는데 오늘 좀. 자, 아무튼 그러면, 자, 그럼 민중의 속성이라는 게 이 별하는 작품에서는 비슷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때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면 대충 한 1960년대쯤 생각하시면 돼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네? 독재, 그쵸? 독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혼란한 사회, 그 다음에 또 억압된 사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때 당시에 민중은 어땠나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어? 이 억압된 사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버텨내기도 하고 뭐 그런 속성들이 있죠. 진짜 근데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약간 좀 생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 IMF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거 터졌을 때 다른 데서 뭘 돈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끼리 괜히 막 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살려냈어요.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난 그런 금도 없는데. 이빨에 있는 거 빼면 되나?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알았어, 미안해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시냐면요. 벼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가지고, 아, 이게 민중의 속성이구나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거 볼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끼리는 다 뭐야? 다 같이 공동체. 그죠? 공동체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잠깐. 가에 있는 부분이랑 내용이 뭔가 좀 유사한 느낌이 딱 들죠? 뭐로 묶일 수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부분을 묶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햇살 따가워질수록, 자, 여기 햇살 따가워질수록 그쪽은, 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햇살 따가워질 때.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현실, 그쵸? 이런 현실 속에도,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여기까지 민중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여기서 대놓고 나오는데 백성들을 모아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서로 묶는데. 두 분이서 묶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대? 더 단단해진대. 더 튼튼해진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연대의식이죠. 그렇죠? 자, 거기도 밑줄. 죄도 없이 죄지어서. 자, 이것도 무슨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역설이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줘? 맞죠?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있죠? 뭘까? 뭐랑 연관이 가능할까?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서라기보다는 억압된 상황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자, 여기서 불타는 마음을 밑줄 쳐주시면은 이건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뭐가, 어떤 마음이 불타는 걸까?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뭐 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그죠? 자,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자, 서러운 눈 씻어. 자, 그 서러운 눈 일단 밑줄 쳐보시고. 자, 근데 왜 가을 하늘에 왜 서러워? 벼가 왜 서러워, 가을 하늘에? 가을에 뭐 하는데, 우리? 벼. 추수하잖아. 그럼 여기서 가을 하늘이라는 거는 시련과 고난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런데도 어떻대?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에 봉착해도 이거를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바람 한 점. 그럼 바람 한 점도 같은 맥락이겠네. 그쵸? 넘겨주시면 바람 한 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그 다음에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버티는 거 졸라 잘해.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걸 졸라 잘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갖고 있다. 가슴이 뜨겁대. 뭐야? 그래도 우리는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그러니까 이게 민중의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것도 또 뭐야? 벼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민중의 속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민중이라는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피 묻은 그리움이 나왔어요. 피 묻은 그리움. 야, 피가 왜 묻어? 그렇죠. 민중의 희생도 항상 존재해 왔죠. 그렇죠? 그리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니까 피 묻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넉넉한 힘도 민중의 힘과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자, 마저 문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일단 계절적 배경이 있었나요? 계절적 배경 딱히 안 보이고 자, 그럼 여기서 애상적 분위기 애상이 뭐예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애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알면 되는데 애자만 알면 되잖아. 네,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랑과 관련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랑 비슷한 거 하나 더. 이거 뭐예요? 비애. 비애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자주 나와. 사랑인데. 슬픈 사랑. 그럼 슬픈 사랑이 나면 그럼 비애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은 보통 사랑이 슬플 때가 언제예요? 뭐라고? 헤어질 때? 그쵸? 이별을 하니까. 그럼 비애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움과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별이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됐죠? 알고 가셔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사물의 인격 부여한 부분 여기 있어 없어요? 가에. 반찬들을 뭐로 만들었어?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인화시켰다 했잖아. 그죠? 근데 벼도 어때? 벼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마치 우리 민중의 속성처럼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요 짚어드릴 거 좀만 짚어드릴게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다. 야, 가정하여 여기 밑줄 쳐보시면요.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 만약 혹은 또 뭐뭐 한다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만약 독립이 된다면, 아침이 된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명령형 5조를 통해. 자, 명령형 5조. 요거 같은 경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보통 알아, 어라,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근데 명령형 5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두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걸 드러낼 때 쓰냐면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쓰입니다.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그리고 또 언제도 쓰이냐면요. 간절한 소망이 존재할 경우에도 명령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학기 가시면은 배울 만한 작품 중에 구지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냥 구지가로만 얘기하면 모르실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봐요?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원래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가야에서. 가야라는 국가 아세요? 그 삼국시대 이전에 뭐 금강가야 대가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 부족보다 조금 약간 연합국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를 뽑으려고 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약간 의식하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내놓으라는 게 뭐 우두머리를 내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를 뽑아줘. 우리 대장을 뽑아주세요. 대장을 점지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바라니까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 그냥?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그래서 구지백이 내가 안 다니던 교회 다니면서 나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 뭐해? 처음에는 제발 잘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근데 이게 자꾸 안 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면 뭐야? 자꾸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잠깐만 진짜 없지 교회 다니시는 분 앞으로 기도 안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야. 협박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있는 문제 저희가 보기는 읽었으니까 자 바로 선지로 넘어갈게요. 야, 흰밥 가재미는 나와 서로 정다운 공동체로 설정되어 나와 흰밥 가재미의 관계는
우리들이라는 동료 관계로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맞는 선제인가요? 맞죠? 왜요? 아니, 뭐? 좋아하세요. 네? 누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응. 자, 그 다음 2번. 해정한 모래톱, 바람 좋은 한벌판, 외따른 산골엔 가재미 흰밥 나 모두 욕심 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랐음을 보여주는 공간까진 맞아요? 그치? 우리 그 세 줄이 이렇게 있었잖아. 우리 어디서 자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그치?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세 번째 연에 있었습니다. 가의 세 번째 연에 그대로 있었는데, 자, 근데 밑에 뭐가요?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임을 부각하는 거야? 다른 대상을 부각한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치? 동질적인 대상을 부각하는 게 맞겠죠? 우린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온 거니까 동질성을 부각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휘막과 가재미와 나는 낡은 나조반에서 쓸쓸한 저녁을 같이 맞이한다는 유사성을 통해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도 맞겠죠. 같이 먹고 있으니까. 자, 4번.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 여기까지도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이로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는 힘을 얻고 있다. 갑자기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은 5번째 연에 뭐가 있었냐?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근데 이게 뭐 때문이야? 우리 같이 있었던 다른 이 친구들 때문인 거죠. 자, 5번. 세상은 욕심 없고 착하며 너무나 정갈한 우리들과는 이질적인 대상으로 화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긍정하고 있다. 긍정하고 있다는 다른 말로 지향하고 있다 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66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 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작품은 별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현상하고 있는데 즉 고난과 시련에 맞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전개해온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는 고난과 시련이 심화될수록 연결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히려 강화되는 민중의 저력을 드러낸다. 연결 가능? 그쵸?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2번.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은 개체로 있을 때보다, 자, 거기 밑줄,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고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자,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민중의 절망과 체념을 드러낸다. 이거 맞아요? 그럼 이거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도 쭉 볼게요.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신용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고서라도 이제 이겨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5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자, 요걸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자, 쓰러지는 건 무슨 이미지라고 할까? 하강적 이미지죠. 일어서서는 상승 이미지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표현상으로 묶어주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